황금빛 인생 이야기.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 되는 법. 시니어의 인간관계. 소통법. 1. 퇴직 후에도 관계가 중요한 이유. 퇴직 후 외롭게 지내는 시니어.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는 시니어.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니어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는 모습.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 되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은퇴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까? 가족, 친구, 이웃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 후에도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니어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관계가 중요한 이유.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니어. 혼자 있는 시니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합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중요한 3가지 이유. 1.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2.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새로운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사례. 김철수님 72세, 활발한 사회생활 중.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니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훨씬 활력이 생겼어요.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1.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는 시니어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심리 상태도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박정자님 68세,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중. 매주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활기차게 운동하는 시니어들. 혼자 있는 시니어와 비교하는 장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 이런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혈압 앤드 심장 건강에 긍정적.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운동 습관이 생긴다. 뇌 건강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 실제 사례. 이영희님 70세, 마을 모임 참여 중. 퇴직 후에 운동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운동도 더 재미있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시니어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모습. 퇴직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강의를 듣거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얻는 3가지 방법. 독서 모임,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SNS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해 소통하기.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기. 실제 사례. 정민수님 72세. 온라인 강의 수강 중.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어. 온라인 강의로 유튜브 편집을 배웠어요. 덕분에 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인간관계가 있으면 새로운 기회와 배움도 함께 옵니다.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는 시니어스. 혼자 있는 시니어. 지금부터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좋은 친구들과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3가지 행동.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행동. 1. 친구, 가족과 연락하는 시간을 정해두기. 이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기. 3. SNS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해 소통하기. 인간관계가 곧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5가지 소통법. 활발하게 대화하는 시니어들.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장면.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 되는 법. 소통이 답이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퇴직 후에도 인기가 많은 분들이 있죠. 항상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주변에서 꼭 찾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퇴직 후에 점점 고립되고 혼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 퇴직 후에도 친구,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말을 잘 못해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소통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 활발하게 대화하는 사람 is. 소통이 어려운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 3가지. 1.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가족, 친구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3.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삶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0세. 소통법을 배운 후 관계 개선. 전에는 대화를 잘 못해서 친구들과 어색한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소통이 편해지면 인간관계도 편해집니다. 1. 경청하는 습관 만들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진지하게 대화를 경청하는 시니어.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말하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경청하는 3가지 방법. 눈을 맞추고 듣기.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 정말요? 그렇군요. 같은 반응 보여주기. 상대의 말을 끊지 않기.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하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9세. 경청 습관으로 관계 개선. 예전에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먼저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저와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 습관 만들기. 밝고 긍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대화 is. 긍정적인 대화 비교. 대화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을 기르는 3가지 방법. 불평 대신 칭찬하기. 요즘 힘들다. 대신 그래도 좋은 점이 있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감사 표현하기.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실제 사례.
이순자님 72세. 긍정적인 말로 인간관계 개선. 예전엔 불평이 많았는데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참 공감하는 대화법.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장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정말 속상했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하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해결책보다는 공감 먼저 하기. 그럴 때 많이 힘드시죠? 실제 사례. 정민수님 71세. 공감 대화법으로 갈등 해결. 아내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주기보단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니까 더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공감을 하면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유머 감각 기르기.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 많다. 유머 있게 대화하는 시니어. 여러분, 재미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 너무 진지한 이야기보단 가볍게 농담 섞기. 자신을 가끔은 가볍게 놀리는 셀프 디스 활용.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머를 적어두고 활용하기. 실제 사례. 김철수님 73세. 유머로 분위기 메이커됨. 제가 자꾸 깜빡하니까 나이 들면 원래 그러는 거야 하면서 웃으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가벼운 유머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SNS 앤드 온라인 모임 활용하기. 현대식 소통법 배우기. 스마트폰을 활용해 소통하는 시니어.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SNS 앤드 온라인 소통법 세 가지. 카카오톡으로 친구, 가족과 소통하기. 유튜브 앤드 블로그를 활용해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SNS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실제 사례. 이영희님 69세. SNS로 관계 확장. SNS에서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닿아서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실천법.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니어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실천법. 여러분,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방법이 있을까?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 연락이 뜸해지는 시니어 is.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시니어. 퇴직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3가지 이유. 1. 공통된 관심사가 줄어든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약화. 2. 연락이 뜸해진다. 먼저 연락하면 방해될까? 고민. 3.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다. 인간관계 확장 어려움. 실제 사례. 김철수님 70세.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한 사회.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사람들과 연락을 안 했더니
점점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 만들기.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시니어. 퇴직 후에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연락하는 3가지 방법.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기. 잘 지내시죠? 한마디가 중요. 이 특별한 날을 챙기기. 생일이나 기념일에 먼저 연락하기.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 만들기.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실제 사례. 박정자님 68세. 정기적인 연락으로 관계 유지. 친구들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정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새로운 모임 앤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동호회, 독서 모임, 여행 모임에 참석하는 시니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 동호회 앤드 취미 모임 가입. 등산, 골프, 음악, 독서 등 관심 있는 분야 찾기. 지역사회 활동 참여. 복지관, 자원봉사, 주민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SNS,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소통하기. 실제 사례. 이순자님 71세. 새로운 모임을 통해 친구를 사귄 사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덕분에 같은 취미를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기. 자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잘 지내니?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는 법 배우기.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활동 만들기. 여행, 외식, 취미 생활 공유. 실제 사례. 정민수님 73세. 가족과의 관계 개선 사례. 손주들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손주들과 카톡으로 대화하고 영상통화도 자주 해서 더 가까워졌어요. 가족과의 소통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웃으며 대화하는 시니어.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퇴직 후에도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3가지 방법.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기.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적인 이야기 나누기. 유머 감각을 키워 밝은 분위기 만들기. 실제 사례. 김철수님 70세. 긍정적인 태도로 인기 많아진 사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더니 다들 저를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작은 실천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시니어.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들이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3가지 행동.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이나 메시지 보내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 표현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퇴직 후에도 행복한 관계 유지하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시니어들, 손주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퇴직 후에도 행복한 관계 유지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퇴직 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친구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는 비결은 없을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인간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 퇴직 후에도 돈보다 더 값진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 내용.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5가지 소통법.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실천법.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준비되셨나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원칙. 퇴직 후에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3가지 원칙. 서로 배려하는 대화 장면.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3가지 원칙. 1.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라.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라. 3. 공감하고 경청하라. 실제 사례. 이영수님 72세. 퇴직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례. 퇴직 후에는 먼저 연락해야 해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사람들은 언제든 반갑게 맞아줍니다. 작은 노력만 하면 퇴직 후에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는 시니어, 혼자 있는 시니어. 지금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좋은 친구들과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3가지 행동. 친구와 전화하는 시니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행동. 1. 친구, 가족과 연락하는 시간을 정해두기. 2.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기. 3. SNS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해 소통하기.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인간관계 유지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